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43살 여자입니다. 제 성격은 조용한 편이에요. 남에게 패 끼치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죠. 평범하다고 하면 정말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저 가족들이 별 탈 없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사람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죠. 저 역시 그런 모습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초반 결혼 생활은 순탄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서로 일하면서 아끼고 모아 작은 노후 자금이라도 만들자고 둘이 손붙잡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저희는 결혼 6년 만에 어렵게 딸 하나를 얻었어요. 그 아이가 바로 연우입니다. 진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예요. 연우는 어릴 때부터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말도 또박또박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조금 느린 아이일 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말은 개인차가 커요. 발달 지연이라기보다 속도가 느린 정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제 속도대로 자라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부유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곳이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거칠애를 누구보다 중시하셨습니다. 남들 앞에서 잘난 척 못하면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우리 연우가 또래보다 말이 느리다는 사실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하셨습니다. 연우가 말이 좀 늦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죠. 연우는 왜 아직도 말을 저렇게 하니? 이러다 학교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말들이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제를 악화시킨 건 동서였어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집안 좋고 능력 좋고 본인도 당당한 여자라는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석처럼 여겼어요. 동서는 연우보다 1살 어린 딸 하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또 말도 빠르고 행동도 야무졌습니다. 또래보다 빨라서 영어 유치원에서 진도도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늘 떠벌리고 다녔죠. 우리 연우는 모든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엄이는 벌써 이걸 한다더라. 연우는 왜 아직도 말을 저렇게 하니?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들에 예민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 그렇게 밝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에 바빠서 저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조용한 성격 때문에 자주 무시를 당했죠. 친구들은 제가 말을 잘 못한다고 놀렸습니다. 야, 너 벙어리야? 말 좀 똑바로 해봐. 그 말들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 위축되지 않게 키우리라고요. 그런데 시댁에서 연우에게 쏟아지는 말과 시선은 제가 어린 시절 들었던 그 상처들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더구나 시어머니는 연우의 느린 말투를 그냥 특성이 아니라 집안 창피거리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연우는 조금 느린 것뿐이에요라고 말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집안이 별 볼 일 없다 소리 듣는 거지. 애는 부모 닮는다던데. 하엄이랑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연륜도 있고 시어머니니까요.
그래도 참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말은 비교를 넘어서 불안으로 번져갔습니다. 연우가 말을 잘 못하는 걸 보더니 이런 말들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죠. 혹시 장애 아니야?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 나라에서 돈 나오는 게 있다던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연우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저 조금 느릴 뿐인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동서는 은근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은 발달 지원도 빨리 잡아야 해요, 어머니. 지원금도 있대요. 나라에서 꽤 나온다던데.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선 언제든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불안함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동서가 처음 인사 오던 날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걸어 흥분을 감추지 못하셨죠. 어휴, 이번엔 정말 대단한 집안과 결혼하는 거야. 우리 집에 이런 날이 오다니. 저희 집은 그저 평범한 서민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선의 집은 치과 원장 집안이었어요. 그것도 남들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허영심에 사로잡혀 며칠 동안 집안 대청소를 하셨죠. 식탁보도 새로 사시고 사용하던 접시는 티나니까 안 된다며 새로 장만하셨어요. 심지어 거실 소파 커버까지 교체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저희가 처음 인사 갔을 때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향수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동서는 오피스룩처럼 몸에 딱 맞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가 대놓고 박힌 가방을 들었죠.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셨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나? 이리 와보자. 그 애정 어린 목소리는 제 평생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애정의 대상은 저도 제 딸 연우도 아닌 오직 동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선물이에요. 요즘 인기 많은 목걸이인데 어머니 이미지에 딱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목걸이를 착용하셨습니다. 거울 앞에서 10여 분 동안 계속 각도를 바꾸며 보셨죠.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죠. 그 기분은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4년이 지나 시댁에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연우는 구석에서 혼자 분홍 공주 노트에 조그만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말은 서툴지만 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색연필로 꽃을 그리고 있었는데 선이 삐뚤삐뚤했지만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음이가 연우 쪽으로 오더니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뭐야? 아기처럼 낙서만 하네. 하음이 나이에서 흔한 말투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하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톤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웃으며 말했죠.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음이는 요즘 알파벳도 써요. 그리고 연우 노트를 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연우는 아직 낙서 단계인가 봐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하음이는 영어 유치원 다녀서 벌써 말이 다르다. 근데 연우는 아이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하냐.
그 말에 연우는 노트를 조용히 닫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연우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영어 유치원에서 알게 된 엄마가 국물보다는 단단한 음식을 씹게 해야 두뇌 발달이 좋대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제 쪽을 힐끔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연우는 그냥 뭐든 먹지. 교육이란 걸 좀 받아야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하지만 저는 그때도 참았어요. 괜히 예민한 며느리로 찍히기 싫었거든요. 식사 내내 동서는 하음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음이가 요즘 영어 동요를 다 외워요. 선생님이 천재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술학원에서도 하음이 그림이 제일 좋대요. 시어머니는 그 말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반면 연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연우가 물을 따르려다 조금 흘렸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아이고, 조심해야지. 하음이는 벌써 혼자 다 하던데. 동서는 그 말에 겸손한 척 웃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무언가 승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음이가 연우에게 다가왔어요. 언니는 말도 제대로 못하지? 바보 같아. 연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분홍 노트를 더욱 꽉 안을 뿐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하음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음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형님, 애들끼리 그럴 수 있죠. 하음이는 원래 솔직해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건데 동서는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구분하지 않으려는 거였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뒷좌석에서 연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연우를 씻기고 재울 때였습니다. 연우는 가방에서 분홍 노트를 꺼내 제게 조심스레 보여줬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글씨 못해서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왜 미안해야 하나요? 아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차마 아이 앞에서 울 수 없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건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어요. 어린 시절 제가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해. 그 말들이 얼마나 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이만큼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 연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들지 않고 눈을 뜨고 있었죠. 엄마, 나 말 잘할 수 있어? 저는 연우를 꼭 안았어요. 그럼 우리 연우 말 잘하지. 조금 천천히 하는 것뿐이야. 연우는 제 품에 안긴 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몸은 여전히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시댁에서 연우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그냥 좀 참아. 엄마가 원래 그래. 그게 참을 수 있는 문제예요? 연우가 상처받고 있다고요.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더 복잡해져. 조금만 시간 두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우 엄마야, 이번 주말에 시댁 와. 하어민에도 온대. 또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와 동서는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어미는 새로 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저희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왔어? 연우는? 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연우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연우야, 하음이 보고 배워. 하음이는 벌써 저렇게 혼자 잘 노네. 연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하음이가 요즘 발표도 잘해요. 선생님이 리더 자질이 있대요. 시어머니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집안 피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연우는 제 뒤에 숨어 동서와 하음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 방문은 저에게 고문과 같았어요. 갈 때마다 연우는 비교당했고 저는 무능한 엄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동서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연우 검사 한번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지원도 많이 나온다던데. 그 말들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연우 할머니가 데려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로요? 언어센터 예약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연우를 데려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지금 어디 계세요? 벌써 나가셨어요. 10분 전쯤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3번, 4번 전화했지만 계속 신호만 갔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이집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니, 할머님이 엄마가 허락했다고 하셔서. 선생님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잘못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리 얘기 들은 게 없다고 했더니 할머님이 주소를 남기고 가셨어요. 여기 언어치료센터래요. 종이를 건네받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죠. 신호등 앞에서 멈출 때마다 연우 얼굴이 떠올랐어요.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언어치료센터는 아이들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밝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대기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옆에는 연우가 앉아 있었어요. 연우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만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연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저는 달려가 연우를 안았습니다. 연우야, 괜찮아. 엄마 왔어. 연우는 제 품에 안기며 작게 흐느꼈죠. 시어머니가 태연한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 왜 이래? 검사 좀 받는 건데. 어머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러세요? 아이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문제야? 저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이 위해서요? 연우가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에휴, 네가 너무 예민해.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 한 치료사가 저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혹시 연우 어머님이세요? 네. 왜요? 치료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연우를 데리고 치료사를 따라갔어요. 상담실은 아이들 그림으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치료사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어요. 연우가 오늘 여기서 간단한 놀이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런데 아이가 말하려다가 멈추는 모습이 있었어요. 치료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달 지연과는 조금 달라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사는 연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말하지 말라고 지시받은 아이들이 종종 이렇게 행동해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칠 전 연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하면 안 된대. 그때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우에게 뭔가를 시킨 거였어요. 치료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억압받은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연우는 괜찮은 건가요? 발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치료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발달 자체는 정상 범위예요. 다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뿐이죠. 그 말을 듣자 안도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연우는 괜찮은 아이였어요. 다만 시댁 사람들이 아이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우에게 지금 필요한 건 치료가 아니라 안정된 환경이에요. 아이를 압박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와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앉아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어때? 뭐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정상이래요. 치료 필요 없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뭐, 그럼 검사는? 검사할 필요도 없대요. 연우는 그냥 조금 느린 것 뿐이래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틀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센터에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검사 받아봐. 요즘은 경계성도 인정해 준다던데. 저는 시어머니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연우는 괜찮은 아이예요. 더 이상 이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휴, 그래서 너네 집안이 안 된다니까. 나라에서 주는 돈도 마다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연우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연우 손을 꼭 잡고 차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연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저는 연우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연우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연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요. 남편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연우를 몰래 언어센터에 데려갔어요. 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이 들렸어요. 알았어. 지금 가볼게. 집에 도착해서 연우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연우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들은 말들은 분명했습니다. 조금만 지연 나와도 돈 나온다더라. 경계성도 인정해준다던데.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시간쯤 지나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했어. 뭐래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연우 지원금 받을 생각이었대.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걸 인정하셨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엄 엄마가 먼저 제안했대. 하엄이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우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알아. 이건 너무 심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를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연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대신 받았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말했대요. 연우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 다 연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연우는 정상이에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대요. 저는 이제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집 앞에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동서도 함께였죠.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연우 엄마야,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웃들 보기 창피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연우 위해서 한 일인데. 형님, 요즘은 다들 지원금 받아요. 연우도 치료받고 좋잖아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필요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어요. 에휴, 그러니까 너네가 가난하지. 받을 수 있는 돈도 안 받고.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가주세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뭐,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동서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소리쳤어요. 그래,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동서는 나가기 전에 저를 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소름 끼쳤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가 식탁에 앉아 뭔가 신문지를 깔고 서류를 잔뜩 펼쳐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 사인만 하면 돼요. 장애아동수당 신청서래요. 동서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을 쥔 채 씩 웃었어요. 그래. 이거 넣으면 한 달에 60만 원은 나온다더라. 그럼 하음이 영어 유치원비 커버되겠네요.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식탁 위를 보니 동사무소 서류, 의료기관 진단일에서 그리고 가짜로 작성된 보호자 진술서까지 있었습니다. 연우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보였어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동서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왔어요?
우리 연우 일로 좋은 정보 알아냈어요. 저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우 지원금 신청서야. 하엄엄마가 다 알아봐줬어.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장애아동 수당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진술서에는 연우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또래와 대화가 불가능하다. 혼자 옷을 입지 못한다. 식사도 도움이 필요하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두려고 핸드폰을 꺼내려다 뭔가 눌려진 건지 녹음 기능이 켜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껐을 텐데 그날은 뭔가에 이끌리듯 그대로 뒀죠. 그리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동서가 계속 말했어요. 연우가 말이 좀 느리니까 경계성 발달이면 된다더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몇 번 병원 왔다 갔다 하면 진단서 쉽게 나온대.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시어머니가 또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엄이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비싸서 이 기회에 좀 도와주면 좋지. 어머니 덕분에 하엄이가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더 듣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더 추악한 말들이 나올지 알고 싶었죠. 시어머니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이 진술서에는 연우 엄마가 사인해야 돼. 형님 연우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래. 나라에서 나오는 돈인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냐? 연우한테도 좋은 일이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연우를 위해서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하엄이 영어 유치원비를 내기 위해 우리 아이를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동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연우는 좀 늦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도움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박수를 치듯 손뼉을 쳤어요. 역시 우리 하엄엄마는 똑똑해. 큰애는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제 아이가 도구처럼 취급되는 것 같아 손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데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연우 치료도 받고 하엄이 수업비도 좀 보탬되면 좋잖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연우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었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미리미리 받아두면 좋은 거지. 형님, 지원받으면 전문 치료도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없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형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다른 집들은 다 받는데. 우리 연우는 정상이에요. 거짓으로 지원금 받을 생각 없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이라니? 연우가 말 느린 건 사실이잖아. 말이 느린 것과 장애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에휴,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는 거야. 나라에서 주는 돈은 타먹어야 해.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녹음 중이라 증거를 모을 생각으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식으로 돈 받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그래, 내 맘대로 해.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아직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재생해 봤습니다. 연우 등급 넣으면
한 달에 60만 원은 나온다. 그걸로 하음이 영유비 내면 되지. 말이 좀 느리니까 오히려 기회지. 애가 뭘 안다고. 모든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듣는 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짜야? 네. 오늘 시댁에서 직접 녹음한 거예요. 서류도 다 만들어뒀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럴 줄은 몰랐어.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따져야지. 이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말했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엄마한테 녹음 파일 들려주고. 남편의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시댁에 갔을 때 동선의 가족도 와 있었어요. 거실에는 시어머니, 동서, 그리고 하음이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밝게 웃었어요. 왔어? 오늘 다 같이 밥 먹으려고 준비했어. 하지만 그 웃음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나저나 연우 엄마야, 저번에 얘기한 거 생각해 봤어? 무슨 얘기요? 연우 지원금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연우 등급 넣으면 한 달에 60만 원은 나온다. 그걸로 하음이 영유비 내면 되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동서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이 계속 재생됐죠. 말이 좀 느리니까 오히려 기회지. 애가 뭘 안다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인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냐. 모든 말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중요한 건 녹음이 아니라 엄마가 한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어요. 나는 연우 위해서 한 거야. 치료도 받을 수 있고. 하음이 영어 유치원비 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동서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오해예요.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는 동서를 똑바로 봤어요. 농담? 서류까지 준비하고 사인하려던 게 농담이야? 동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했어. 근데 뭐가 문제야? 연우도 도움받고 하음이도 좋은 교육받고 서로 좋은 일 아니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사기라는 거 몰라요? 연우는 장애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에휴, 요즘 세상에 다들 이렇게 산다니까. 너네가 너무 순진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연우는 어머니 돈벌이 도구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사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리 연우를 이용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동서가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우 걱정했는데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녹음 파일이 증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너마저 엄마를 이렇게 대하니?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먼저 선을 넘으셨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앞으로 연우 일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다시는 오지 마. 저는 연우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동서가 뒤에서 말했어요. 형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인데.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이런 짓 안 했겠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뒷좌석에서 연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분위기는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 어린이집에서 정우 엄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평소 인사만 나누던 분이었어요. 저기, 연우 엄마, 혹시 연우 발달 검사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왜요? 정우 엄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작게 말했어요. 하엄이 엄마가 연우가 나라에서 돈 받는다고, 검사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가 어린이집에서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요. 정우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연우 보면 괜찮은 아이 같던데.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른 엄마 둘이 제 쪽을 보며 조용히 수군수군거리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이가 좀 문제가 있대. 그래, 말이 좀 느리긴 하더라. 그 말이 제 귀에 그대로 들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소문의 대상이 되고 있었죠. 저는 급하게 연우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연우가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저는 그제야 제가 울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야, 연우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연우는 조그만 손으로 제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가 나 이상하다고 했어.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연우야, 누가 그런 말 했어? 작은 엄마, 나 말 못한다고. 연우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연우를 꼭 안았어요. 연우는 이상한 아이 아니야. 전혀. 하지만 연우는 제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연우를 재우고 나서 분홍 노트를 보게 됐습니다. 맨 뒤 페이지에 새로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말하면 혼나요. 무서워요. 아이가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데도 삐뚤삐뚤하게 적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고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누가 연우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시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동서였을까요? 아니,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분홍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어린이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어떤 엄마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동서가 퍼뜨린 소문이 이렇게 빨리 번진 거였죠. 연우를 교실에 데려다주고 나오는데 가람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우 엄마 괜찮아요?
하엄이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다 사실이 아니에요. 가람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엄이 엄마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다들 믿더라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연우가 발달장애 판정받았다고요. 그래서 지원금 신청한다고.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연우는 정상이에요. 가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연우 보면 알아요. 그 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동서가 어린이집에서 연우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문? 저는 오늘 들은 말들을 모두 전했어요. 남편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법적으로 대응해야 돼.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법적 대응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무엇보다 연우가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더 퍼져나갔어요. 이제는 동네 마트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계산하는 직원까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점점 외출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동서를 마주쳤어요. 동서는 다른 엄마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동서, 잠깐 얘기 좀 할까? 형님, 무슨 일이에요? 저희는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연우 소문 퍼뜨리는 거 그만해. 동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문이요? 저는 사실만 말했는데요. 사실? 연우가 언제 장애 판정을 받았어. 아직은 아니어도 곧 받을 거잖아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연우는 절대 그런 판정 안 받아. 받을 일도 없고. 형님, 현실을 인정하세요. 연우는 느려요. 다들 알아요. 느린 것과 장애는 다르다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형님, 왜 이렇게 흥분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저는 동서를 똑바로 봤어요. 동네방네 소문 퍼뜨린 게 잘못이지. 뭐라는 거예요? 증거 있어요? 있지. 동네 엄마들이 동서에 대해서 하는 말은 모르나 보지. 그거야 내 알 바 아니고요. 이미 다들 알고 있는걸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도대체 이러는 거야? 하음이 영어 유치원비 때문이야? 동서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동서도 동의했잖아. 녹음에 다 나와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연우 일에 간섭하지 마. 어디 가서 연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말고. 형님, 제가 입 다문다고 소문이 사라질까요? 이미 퍼진 건데.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서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섰습니다. 동서가 뒤에서 말했어요. 형님, 그냥 인정하고 지원금이라도 받으세요. 그게 연우한테도 나을걸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연우는 매일 상처받고 있고 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연우를 안았습니다. 연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연우는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나, 엄마 있으면 돼.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요? 그날 밤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이사 가는 게 어때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이사? 네. 여기서는 연우가 계속 상처받을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고민하다 말했어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우 엄마야, 이번 명절에 시댁 와.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자. 이번에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하고 오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명절날 시댁에 갔을 때 거실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벌써 식탁에 앉아 연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지. 지원금 신청. 어머님, 이번엔 좀 세게 나가세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결국엔 어머님 말씀 들을 거예요. 저는 현관에서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왔어? 연우도 데려왔고, 하은이는 새 한복을 입고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모든 관심을 받고 있었죠. 친척들이 하은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 하은이 정말 예쁘다. 말도 잘하고. 역시 의사 집안 아이는 다르네. 반면 연우는 구석에서 조용히 분홍 노트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연우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우 옆에 앉았어요. 연우야, 괜찮아?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나저나 연우 검사는 언제 받을 거야? 빨리 받아야지.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검사 안 받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 왜? 아이 위해서 해야지. 형님, 고집 그만 부리시고 한 번쯤 받아보세요. 검사만 받아보는 건 괜찮잖아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연우는 멀쩡해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검사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너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나라에서 주는 것도 안 받고.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동서가 다시 말했어요. 형님,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쁠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연우한테 좋은 일이라니까요. 지원받으면 좋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괜찮다잖아요. 애 엄마인 내가 괜찮다는데 도대체 왜들 난리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동서, 이제 그만하세요. 연우를 이용해서 돈 받으려는 거잖아요. 멀쩡한 애를 장애 판정 받게 해서 돈 받고 싶은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그때 연우가 제 뒤에서 분홍 노트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으로 노트를 들고 말했어요. 엄마, 나 말할래. 저는 연우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어. 말하면 돈 안 나온대. 무서웠어요.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친척들이 노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이 파래지며 몸을 떨었습니다.
저게 무슨.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죠. 시어머니와 동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우 등급 넣으면 한 달에 60만 원은 나온다. 그걸로 하음이 영유비 내면 되지. 말이 좀 느리니까 오히려 기회지. 애가 뭘 안다고. 친척들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녹음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인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냐? 연우는 조금만 검사받으면 경계성으로 나온대. 그 돈으로 하음이 교육시키면 되잖아. 모든 말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연우 위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처음으로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는 하음이 영어 유치원비 때문에 연우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다 녹음돼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님,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하음이를 위해. 남편이 동서를 봤습니다. 재수 씨도 똑같아요. 함께 계획한 거잖아요.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하자고 해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허탈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손주를 이렇게 이용하려 하다니. 정말 실망이네. 시어머니는 친척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동서는 자리에 앉은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우를 안았어요. 연우야, 잘했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연우는 제 품에 안기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도 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 연우, 언제든지 말해도 돼. 남편이 다가와 저희를 안았어요. 세 식구가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고, 연우 엄마가 고생이 많았네. 몰라서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친척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연우 엄마야,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음이 생각해서 그런 거지 돈 욕심나서 그런 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연우를 도구로 쓰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저도 정말 미안해요. 저는 동서를 봤습니다. 동서, 어린이집에서 연우 소문 퍼뜨린 것도 사과해. 친척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동서는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재수 씨, 이제 저희 가족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너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야? 네. 엄마가 먼저 선을 넘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다 좋자고 한 거잖아. 너희도 적당히 해야 할 것 아냐. 간섭하지 말라니. 부모 자식 인연이라도 끊자는 거야? 남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시죠.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우도 남편 옆에 섰어요. 우리 세 식구는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지만 저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차에 타자 연우가 말했어요. 엄마, 나 용감했어? 저는 연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연우 세상에서 제일 용감해. 남편도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도 연우 자랑스러워. 연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연우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죠.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연우를 재우고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랑은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야. 연우가 상처받지 않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요. 연우 편을 들어줘서.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악몽 같던 시간이 끝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가 분홍 노트를 들고 왔어요. 새로운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지켜줘요. 저는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연우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그래,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연우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며칠 뒤 어린이집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분홍 노트를 보여드렸어요. 원장님은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바로잡으려고요. 원장님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공지를 보내주셨어요. 연우에 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분들은 사과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됐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 시어머니의 문자가 왔어요. 연우 잘 지내냐? 할미가 미안하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았거든요. 언젠가 저와 연우의 상처가 아물게 될 때까지 이대로 지내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와 연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연우는 요즘 조금씩 말이 늘고 있어요. 여전히 또래보다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웃는 얼굴을 되찾은 게 가장 기뻤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아이는 어른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건 부모뿐이라는 것도요. 저와 연우는 이제 두려움 없이 조금은 느리지만 우리만의 속도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연우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줄 겁니다. 남편과 함께요. 그게 제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